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보일 법칙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건데,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날 자전거를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 자전거 바퀴가 좀 덜 팽팽했대요.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풍등인데요. 자, 풍등에 이렇게 촛불을 안에 놓고 온도를 높이면은 풍등이 팽팽해집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온도가 낮아졌더니 부피가 줄어들었다 그랬죠. 자, 지금 온도가 높아졌더니 부피가 커졌다 그랬네요. 자, 하나의 예시를 더 볼게요. 자, 지금 세 번째 예시입니다. 풍선이 있고요. 유리병 3개를 준비를 합니다. 이 유리병은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낼 거예요. 자, 이 유리병에는 공기가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풍선에다 갖다 대게 되면 풍선에 달라붙게 돼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물 속에 넣은 그 유리병의 경우에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상온에 두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부피가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풍선의 이 부분을 끌어잡아 당기게 돼서 붙는 거예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자, 요 빈칸 먼저 채울게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병의 입구를 풍선에 대고 기다리면 유리병 속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유리병 속의 기체 부피가 작아져서 유리병이 풍선에 붙는다. 자, 그러면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조건 붙습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커진다. 이때 기체의 부피가 변한 정도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다. 기체 종류가 뭐 산소건, 수소건, 질소건 아니면은 합쳐져 있는 것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일정하게 커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작아진다라고도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자, 실험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실험이고요. 자, 지금 비커 안에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유리관을 안에 꼽는데요. 여기에는 빨간색 잉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설치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자, 일단 표를 보겠습니다. 온도가 10도일 때 잉크 아래쪽의 부피예요. 얘는 1.75였어요. 밀리리터. 그다음 20도였을 때는 1.9 밀리리터, 30도였을 때는 2 밀리리터, 40도에서는 2.2 밀리리터, 50에는 2.3 밀리리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 좋게 한번 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았더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일정하게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요. 샤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샤르의 이름을 딴 건데요. 프랑스의 과학자이시래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일정한 압력에서 자, 조건 붙었다 그랬죠.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샤르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일정한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을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보일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일 법칙의 조건은 뭐였냐면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또 그 반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자, 그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면 부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이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교과서의 실험은요. 영상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속도 조절기이고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 아래에도 피스톤이 있고 위에도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래쪽에 피스톤 속도를 조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1회에 10번 진동한다, 아니면 1초에 뭐 10번 진동한다, 아니면 뭐 20번 진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 피스톤의 빠르기를 조절시킬 수가 있고요. 이 위에는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이 안에 구슬이 있죠. 이 구슬은 입자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속도 조절이 빠르게는요. 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입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 여러 개를 봤을 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한 정도가 증가한다. 입자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입자 운동 전반부 때 했었는데요. 자, 그것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이 빠르기는 온도랑 연결이 된다. 자, 빨라지면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이 부분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기체 입자 운동 실험 장치입니다. 자, 이 부분은 피스톤이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속도 조절기를 돌려서 구슬이 사방으로 들여오면서 위쪽 피스톤을 밀어내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속도 조절기로는 속도를 조절시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부피는 한 이 정도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를 이용해서 좀 더 속도를 빨리 시켰습니다. 이 피스톤의 운동을 빨리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부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부피가 조금 전보다 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은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거고, 그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입자의 빠르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충돌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요. 점점 빠르게 진동하면 구슬의 움직임과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는가? 움직임이 빨라지며 차지하는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부피가 커진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화살표의 길이로 그 빠르기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입자 모양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온도가 낮았을 경우, 온도가 높았을 경우고요. 자, 낮았을 때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집니다. 자,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풍선의 예시를 플래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풍선 안의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이 왼쪽에 빨간색 입자는요. 외부 공기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은 풍선 안 내부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풍선 안의 온도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가 전에는 옆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즉 외부 공기와 풍선 내부의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풍선 내부에 있는 공기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온도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굉장히 활발해지죠. 자, 그러면 벽을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자, 이때 이 바깥과 안쪽의 충돌 횟수가 같아질 때까지 이 벽은 움직이게 됩니다. 손바닥을 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힘이 같아졌을 때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같아졌을 때까지 얘가 멈추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온도를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요. 자, 증가시키면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충돌 횟수가 같아질 때까지 이 벽은 이동합니다. 풍선이 커집니다. 그래서 풍선 좀 더 부풀어 오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자 모형으로 볼게요.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기체 압력이 같은 경우예요. 즉, 충돌하는 횟수가 같은 경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커진다. 활발도가 높아진다, 활발해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은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커지냐?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아졌을 때, 즉 충돌 횟수가 똑같아졌을 때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피가 커집니다. 자, 온도 감소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기체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이 밖에 있는 외부 압력이 높아지니까 얘가 언제까지 감소하냐?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아졌을 때까지, 충돌 횟수가 같아졌을 때까지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입자 운동은 빨라지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충돌 횟수와 충돌 세기는 온도가 증가하면 늘어나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는가? 증가했을 때 커지고 온도 감소했을 때 작아진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샤를 법칙이라고 한다. 자, 스스로 점검하기. 이 부분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활 속의 샤를 법칙을 볼 건데요. 달걀을 물에 넣고 삶았을 때 달걀이 깨지는 경우가 보통 굉장히 흔하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달걀 안에도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 그 공기의 부피가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서 껍데기가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추운 곳에서는 풍선이 쭈글쭈글하다. 반대로 따뜻한 집안에서는 풍선이 팽팽하다. 자, 추운 겨울 실내에서는 쭈그러들었던 게 실내에 들어가면 팽팽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찌그러져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찌그러진 페트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두면은 펴지게 됩니다. 왜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했기 때문. 자, 생활 속의 문제도 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릇이 두 개 이제 겹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힘으로도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그릇과 그릇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공기의 부피를 증가시키게 되면 얘네들 빠지겠죠. 어떻게 증가시키냐?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이 겉에 있는 그릇을 약간 가열시킵니다. 자,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구공에 바람이 빠진 경우에는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조금씩 팽팽해진다.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농구공 속의 기체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동영상 또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손으로 병을 감싸니까 아래쪽에 있던 액체가 올라오고 있네요. 액체가 올라오고 있죠.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손으로 이 유리병 안을 감싸주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겠죠. 다시 볼게요. 공기 부피가 증가하겠죠? 공기 부피가 증가하면 얘를 누르겠네요. 누르면 이 아래쪽에 있던 액체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샤를 법칙을 이용한 예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 손으로 감싸주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럼 부피가 증가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반대의 경우에는요. 위에 다시 잡아줬어요. 위에 있는 공기 기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뒤에 교과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샤르르 법칙에 해당되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조별로 과학실에서 잘 앉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